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그동안 대미 신뢰 조치를 위해 잠정 중지한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핵실험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3년 9개월 만에 철회를 시사한 건데요. 특히 새해 들어서만 4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니 실제 무력 시위 실행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과 4월 김정인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오늘에서 더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북한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보시나요? 전략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가 된 것이죠. 지난 3년 동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당시 이제 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신년사를 대치할 때 앞으로 새 전략 무기를 볼 것이고 핵무기와 ICBM 유해를 사실상 파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그런 메시지를 발표한 게 아니라 2020년 1월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역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가? 이번 발표를 보면은 지난 2018년 4월에 얘기했던 모라토리엄 그것을 다 돌리겠다. 2018년 4월 21일에 이제 핵 실험장도 폐기하고 더 이상 미사일 테스트도 안 하겠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겠다. 우리가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화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2020년 1월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왜냐? 당시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2020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득표 8천만 표를 했지만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을 넘기고 이제 2020년 초반에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2018년에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고 다시 핵무장의 길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도발 가능성과 아니면은 말폭탄을 내세우는 것과 둘 중에서는 이쪽에 좀 더 무게추가 있다라고 근데 보면 두고 봐야죠. 왜 3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냐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신년사를 발표할 때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생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는 것이에요. 올해가 정주년 아닙니까? 네. 김일성 주석의 탄생 110주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80주년인데 내세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년사는 하지 못하고 이런 무력 도발을 하고 대신에 이제 2023년 내년 1월에 다시 신년사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한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죠. 선출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이제 2018년 1월 신년사 같이 남북한의 협력을 적극 지지하겠다. 미국과의 조건 없는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화 공세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좀 세게 질렀다라고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평화 공세로 나오는 것은 1년 후 이맘때일 것입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그때 가서 평화 공세를 할 때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 이 시기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일주기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꼭 1년 그 날짜를 꼭 맞춰서 한 것보다도 1년이 지났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초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발을 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무엇이냐, 얼마나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 조건 없는 대화라는 것도 조건이죠. 그죠? 네.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타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기능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사실 핵 ICBM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루어졌던 북미 관계 개선의 사실 상징과 같은 건데 그렇죠. 그걸 건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조금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판단을 할 텐데 어떤 그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같은 네. 그런 결정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중국,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네. 지금 워낙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그 모라토리엄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지만 폐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 17년에 유엔 안보리와 단독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했던 그런 네. 자세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실험을 취했을 때. 재개하거나 ICBM 실험을 재개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 또 최근에 중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북중 간에 이제 그 열차가 화물 열차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좀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중국과 북한의 약간 밀월 관계라고 할까요? 좀 더 그쪽으로 가까워지는 이 상황이 좀 북한이 이렇게까지 좀 배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라고 좀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있는 전략적 경쟁이 과열화되고 긴장이 높아지고 대치가 고조화될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소위 뒷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 2년 만에 중국과 북한 간에 이제 국경이 열려서 북중 화물 열차가 운행됐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렸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식염수 등 의약품과 생필품을 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북한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 급하게 일회성에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됐다는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이제 교역을 조심스럽게나마 시작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탄인지 판단하기에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미국이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 말에 담긴 속뜻은 뭐라고 보시나요?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는 걸 모색하기보다는 북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괴롭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역시도 그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런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리는데요.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어찌 됐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아직 북한이 ICBM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핵실험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하고는 틀립니다. 2017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11월까지 화성 12, 13, 14, 15호 계속 ICBM 쐈죠. 테스트를 네. 계속 했으니까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직 테스트라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을 규탄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실상 그 미국의 단독 독자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벌주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2018년 넘어가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서 이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내년이면 다음 정부로 넘어간단 말이죠. 다음 정부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접근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한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만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한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는 것이죠. 네. 한국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계속 대화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이 제대로 행동을 하고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런 발표를 한 다음에도 우리 정부 입장은
엄중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네네. 있다, 악화를 방지해야 된다 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해도 대화가 답이다 그러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돼도 대화의 적기다 그러고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살돼도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대화 재개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이다 이야기를 한다든지 특등 머저리라는 정말 막말을 해도 계속 가만히 있고 이렇다면은 북한이 한국을 진지하게 대화 상대라든지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할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화를 낼 줄 알아야지 북한도 한국의 눈치를 보겠죠. 쓴소리를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현 정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다음 3월 9일이면은 대선이 치러지고 또 5월 9일, 10일 이제 취임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남은 기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이 관계 상황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벌써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대화와 외교만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얼마나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하지 않는 것을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우리는 상환 안 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면서 결국에는 대화와 외교만이 해답이다. 이 입장을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수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